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백소라 학과장 교수입니다. 오늘은 물류 전문 회사 이지화물이라고 하는 회사의 임직원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김광복 전무님이십니다.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들. 전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지화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지화물은 수출입 물류 전문 운송 회사입니다. 수출입 물류라는 거는 실제로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수출은 파주에서부터 인천공항 수출 관문까지, 아니면 파주에서부터 부산항이나 인천항까지 수출 관문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수입이라는 거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인천공항이나 부산항, 인천항에서부터 파주까지를 배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주로 국내 트러킹 위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지화물은 주된 사업 분야나 혹은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사업 분야는 저희가 수출입,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입 물류를 전체적으로 운송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보세 운송을 취급을 하고, 네. 세 번째는 하기 운송을 취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수출입에 대한 모든 물동량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고업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창고는 인천공항에 아주 되게 큰 창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하기 운송은 간단하게 무엇인지 여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하기 운송이라는 거는 인천공항에서 들어와서 항공사 창고에 배정되는 모든 물동량을 빼놓고 자체 코딩 창고나 하주 창고에 대한 그 운송 구간을 보세 운송 필증을 발급하여 운송하는 구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화물은 창고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디 있나요? 인천공항하고 부산, 그리고 구미, 울산 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광주하고 익산 쪽은 작업장 형태로 해서 네. 같이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상당히 물량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네. 이지화물 차량 되게 쉽게 보고 있고 네. 또 오늘도 되게 많이 왔어요. 네.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이지화물에서 가장 이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한다. 네.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일까요? 저희가 주력으로 할 수 있는 물품들은 아까 말씀드린 국내 트러킹 운송하고 보세 운송,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 네. 운송에 대해서 주 목적의 거의 70%에서 90% 정도를 항공 화물이나 해상 화물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출입에 관련된 화물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네. 말씀인 거죠? 전체적으로 물동량 중에서 한 70%가 수출입 물동량이고, 일부 한 20%가 삼자물류로 해서 국내 배송 물동량이나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가 그냥 내륙 운송으로 해서 일반 기업체, 기업 화물이라고 하시죠? 네. 그런 화물들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주요 거래처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거래처가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물류 업체다 보니까 네. 화주, 그리고 물류업체, 통관사, 운송사를 다 거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물류업체 같은 경우는 롯데나 삼성이나 네. CJ 대한통운이나, 그리고 특송업체 같은 경우 페덱스나 아니면 UPS 같은 네. 특송업체, 그리고 관세사들, 그리고 일반 하주들을 모두 상대하고 있고, 전체적인 업체 같은 경우는 한 1,200군데에서 1,300군데 업체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네. 그 물류 회사에 물류를 대행을 해주시는 네. 그런 회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인상적이에요. 네. 네. 회사 소개 감사하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전무님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전무님은 어떻게 해서 물류 쪽으로 진출을 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초창기에 물류 쪽을 관심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네. 처음 회사를 입사를 한 게 유통 쪽, 대리점 쪽으로 입사를 해서고요. 유통 대리점이요? 네, 그렇습니다. 대리점에서 총판을 직접 취급을 하려다 보니 물류 쪽이 관심이 많아서 물류 쪽 회사로 해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학과 이름이 유통 물류학과거든요. 네. 딱 우리 전무님이 걸어오신 길에 네. 딴 것 같네요. 네. 진짜 여러분들 그 유통하시는 분들도
정말 물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전무님의 이력을 통해서, 삶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무님 이런 물류회사에서 특히 이제 트러킹, 창고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네. 일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 같은 경험은 한 두 가지로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공장에 대해서 이제 납기가 놓쳤을 때 네.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했는데 비행기가 납기가 놓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한 7시간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납기를 놓치는 경우가 지금 발생돼서 인천공항에서 배정 신청을 해서 통과를 해서 바로 급하다 보니까 저희 차로 해서 바로 직송으로 해서 부산까지 배송한 적이 있었고, 4시간 만에 바로 배송해서 공장 가동을 다시 재개한 적이 있는 게 제일 기억에 남고, 두 번째는 업체에서 외국계 반도체 이제 물류 쪽을 대주는 업체인데, 전체적인 KPI 분석을 통해서 한 2년 동안 업체 물동량의 한 46%를 물류비를 절약해 주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절약을 하셨어요? 물류 쪽을 보다 보면 네. 전체적인 물류에 대해서 빈틈이나 아니면 물류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이중으로 물류비나 발생비나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전략을 하다 보니 첫째 해서는 한 25% 전략했고, 전체적으로 2년 안에 거의 한 40% 넘게 물류비를 전략할 수 있는 과정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류 전문가가 보시면 네. 프로세스 뭐 조금만 고쳐도 네. 분명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은 그렇습니다.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인상적입니다. 전무님 물류 산업에서 오래 일하셨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물류 쪽에서 한 30년 가까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물류 산업에서 일하시면서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행복했던 순간들은 거래처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셋업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행복한 감을 느꼈고, 그리고 전략에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행복했었고, 그리고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갖춰가면서 이뤄갈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30년 경력 동안 네. 이지화물에서는 얼마나 계셨어요? 이지화물에서는 한 14년 정도 있었고요. 네, 예. 회사와 개인이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물류에서 일하시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점, 어려웠던 점 있을까요?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지금 물류 산업 쪽이 상당히 제일 바닥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든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지만 실제로 비딩하는 관계에서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물류라는 게 지금 한 4단계만 한 4년만 비딩 거치면 거의 바닥권으로 올 수 있을 것 같고, 최악의 경우 실제로 마이너스 보면서 비딩을 따낼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지금 물류 산업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흐름이 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식이 물류 쪽은 제일 아래라고 생각을 해서 기사님이나 아니면 물류 종사자들한테 좀 험하게 말씀하신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예,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직원에 대한 이직률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류 쪽이 자부심을 좀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직원 이하의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류 쪽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물류센터 네. 그리고 트러킹 네. 이쪽 서비스를 위주로 많이 하시니까 그런 상황에 더 많이 직원들이 노출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물류 산업들이 조금씩 점차 인정을 받고 있는 거는 참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좀 홀대를 받는다거나 그런 현상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경력 직원이나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제일 제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